자, 여러분 65회 조사용 기출 문제 3 법인세 조사 문항 3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죠? 33페이지. 교재 33페이지를 피세요. 자, 33페이지 펴두시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항 3 주식회사 국세의 접대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상액은 9,5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건당 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 수취한 거 40만 원 있네요. 합계 40만 원. 자, 건당 3만 원 초과한 애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한 분이 9천만 원. 현물 접대비로 준 게 460만 원. 해서 합계 9,460만 원, 9,460만 원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 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 400만 원과 대주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한 금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 동그라미 1번은 여기 있죠? 여기 건당 3만 원 초과 한 거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분, 요 9천만 원 이걸에 대해서 해당하는 걸 설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9천만 원 위에 1번 있자 동그라미 1번. 이 동그라미 1번 요 밑에 있다는 거야. 이 9천만 원 중에 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 400만 원과 대주주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한 금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 현물 건당 3만 원 초과한 현물 접대비 내역이 총 460만 원인데 그 내역 중에서 2번 주식회사 국세가 직접 제조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 제조원가 400만 원, 시가 600만 원짜리 이거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 것이다. 이 460만 원은 전체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 460만 원 왼쪽에 차변 접대비 460만 원, 대변의 제품 400만 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60만 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야. 이렇게 처리하고 접대비 460만 원이라고 여기 적었다는 거지. 계상했다는 거죠. 접대비 460만 원이라고 보이네요.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460만 원 올려놨다는 거예요. 자, 양가로 2번. 자,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은 7천만 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문항 3번은 뭐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접대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렵죠? 어려워하죠? 그 항목이 너무 여기 막 많잖아. 그죠? 막 자질구레하게 외울 것도 많고 한도 계산식도 막 외우기 좀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그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접대비는 자주 나오는 주제죠. 대손 충당금, 뭐 접대비 이런 친구들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공부합시다. 자, 여러분 일단 접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상대방한테 뭘 줬다는 거야. 공짜로. 상대방한테 뭘 줬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뭘 줬을 때 그걸 어떻게 규정하는지부터 봅시다. 여러분 1번 뭐예요? 1번 뭐라고 적혀 있어?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색칠해 둔 거 있잖아요. 형광펜으로. 업무가 관련되어 있어.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공짜로 뭘 줬대. 그럼 그게 접대비야. 알겠죠? 뭐 무슨 소린가요? 하는데 이게 비교되는 개념을 보면 다른 비용하고 비교가 돼. 2번은 뭐예요? 자, 업무하고는 관련돼 있는데 내가 일하는 업무 있죠, 업무. 내 업무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특정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뭔가 공짜로 줬대. 그러면 그건 여러분 광고 선전비입니다. 알겠지? 3번. 자, 그럼 업무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우리 회사가 회사 일하고 상관없이 그냥 누구한테 줬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기부금이지. 내가 기부한 거야. 알겠죠? 야, 요거 분석해 볼게요. 1번 여러분. 업무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공짜로 준 거. 내가 평소에 어떤 거래처가 있다고 해봐요. 내가 뭐 내 물건을 사주는 곳이든 내가 물건을 사오는 곳이든 그게 내가 이 상대방한테 좀 잘 지내고 싶어. 평소에. 평소 하는 거래하는 것과 좀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그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자, 죄송합니다. 무리한 개그 욕심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와 관련돼서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특정인, 내 거래처에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뭐를 공짜로 주고 싶어. 밥도 사주고, 같이 영화 보러 가, 영화 티켓도 주고, 막 이래도 했다고 해봐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뭔가 물건 좋은 거 생산한 거 있는데, 그것도 거래처에 주고, 잘 지내보자는 거지. 그죠? 그런 거는 접대비야, 접대비. 상대를 접대했다는 거예요. 접대비.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어디 가서 술 먹고 이런 것도 접대비이긴 해요. 알겠죠? 상대방을 뭔가 접대한 거죠. 업무상 접대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업무상 접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해요. 이건 여러분 접대비라는 게 그게 뭐 영어로 뭐 엔터프라이즈인가 아무튼 놀고 같이 뭔가 즐겁게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용으로 돼 있거든요. 영어로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어떤 거래처하고 뭐 즐겁게 뭔가 보낼 때 시간을 쓰면서 즐겁게 보면서 돈을 쓰고 그런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뭐 이런 데 쓰는 돈인데 이게 뭐 명확하게 여러분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뭐를 물건을 사오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들었다 막 이렇게 할 그런 대상의 비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런 거는 아예 너는 한 푼도 인정 안 해. 이런 건 여러분 현실하고 또 안 맞잖아. 너희 뭐 그런 거 접대할 때 돈 쓰지 말고 너희 회사 그냥 뭐 물건 홍보하고 거기에 더 집중해 라고 뭐 생각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접대비를 아예 전액을 다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이제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긴 하는데 또 너무 과도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하겠다 이 말이야. 그 접대비에 관해서는. 알겠죠? 자, 그럼 2번은 뭐예요? 업무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누구한테 공짜로 줄 거야. 근데 그게 불특정 다수라고 해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 회사 홍보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 나가서 거리 나가가지고 뭐 전단지만 주면 막 사람들이 버릴 거 아니야. 전단지를. 물건 새로 나왔어요라고 신제품 나왔어요 홍보를 하고 싶은데 전단지만 주면 버리거나 이럴 거니까 거기에다가 뭐 사탕 같은 거 막대 사탕 너 먹을 것만 얘기하고 있나? 새우깡 먹을 거 말고 아무튼 무슨 뭘 줬다 펜 하나 이런 거 있잖아. 펜 하나랑 같이 줬다고 해봐. 근데 펜을 막 우리가 그 많이 홍보해야 되니까 뭐 몇천 개를 살 수도 있잖아. 몇백 개, 몇천 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때도. 자,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거를 거리에서 나눠준다고 생각해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그게 바로 광고 선전비죠. 그죠? 업무와 관련됐어. 내 신제품을 홍보하는 거니까. 업무와 관련됐어. 그런데 뭐 불특정 다수,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그냥 거리 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뭐 대학교 앞이라던가 이런 데서. 그죠? 새로 나온 신제품 하나씩 막 줄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광고비죠. 광고 선전비. 이거는 여러분 전액을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 줘야겠죠? 그지? 이거는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고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뭔가 너무 과도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보면 광고 선전비가 많이 나갈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뭐예요? 홍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특정 거래처한테만 내가 뭔가 잘 보이려고 뭐술 마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법적인 관점에서도 부당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준다면 음료수 하나 이렇게 주는 거 하나는 비싸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걸 막 수백 명, 수천 명한테 준다고 하면 금액 자체는 커질 수 있어요. 광고 선전비도 당연히. 하지만 그거는 뭐다? 문제 삼지 않아요. 전액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3번 업무하고 무관해.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다 기부금이에요. 우리 회사가 보통 일하는 뭐 물건을 만드는 그거 아예 무관해. 그런 단체에 뭐 국방을 위해서라던가 어떤 뭐 그 이재민이 생겼어. 그런 곳에 공짜로 뭘 줘. 그럼 그건 당연히 기부금이죠. 접대하는 게 아니잖아. 접대는 평소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회사를 생각하세요, 항상. 알겠죠? 기부금은 당연히 뭐 이재민이 발생했다던가 아니면 평소에 어떤 그 지정 단체 거기 냈다던가 그거기 때문에 기부금이야. 자, 기부금은 뭐 취지는 좋아요. 좋지만 뭐 너무 과도하게 하면 또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도까지만 송금한다는 거예요. 기부금이 과도하면 안 좋다는 게 사회적으로 안 좋다 그 말이 아니고 회사가 회사는 영업을 하고 주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회사가 과도하게 자기 기준소득 금액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막 하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라. 그래서 한도까지만 송금을 인정한다. 이런 거예요. 개념이. 접대비하고 기부금은 한도까지만 송금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르죠. 둘이 왜 한도까지만 하는지 다르죠.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너무 과한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부금을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하는 거는 뭐 회사 규모에 맞게 적당히 기부를 하는 거는 좋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지만 규모를 너무 초과해서 하는 거는 적정하지 않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 접대비에 대한 개념을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접대비는 이런 거구나. 우리 일단 접대비를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하면 이거지. 업무 관련해 있고 특정 어떤 누구 그냥 거래처를 생각하라고.
거래처를 딱 떠올리면 딱입니다. 평소 우리가 물건을 내 거를 사가든 내가 사오든 그 거래처를 떠올리면 거기에 내가 공짜로 뭘 줬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술을 사줬든 밥을 사줬든 이런 거 생각하세요. 업무 관련돼 있지, 거래처니까. 당연히 특정인이니까 그 거래처니까 특정인이죠. 그죠? 접대비다. 한도까지만 송금이다. 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일단 옆 뒷페이지 보면은 제가 접대비에 관한 세무조정, 접대비에 대한 TA는 세무조정이죠. 세무조정 요약입니다, 이게. 여기 옆에 적어두세요. 세무조정 요약. 접대비 세무조정 요약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스텝 2가 한도시 부인인데, 여기 한도 계산하는 거 있죠? 화면에 보이는 거. 이게 까다롭죠? 외울 것도 많고 어렵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봐. 마지막에. 접대비 한도액은 7천만 원이다 라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한도액, 이 뒤에 있는 이 한도액, 이거 계산하는 거. 1 플러스 2가 이 문제에서는 7천만 원이다 라고 교수님께서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스텝 1만 하면 돼요. 접대비 뭐 직부인할 게 있다면 직접 부인할 걸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금액과 이 7천만 원을 비교하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이따가 숫자로는 그렇게 빨리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접대비를 한번 이론 공부를 한번 진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회차는 이렇게 한도가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른 회차에서는 한도를 계산하는 것도 나오거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나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다음 시험을 위해서 내가 직접 한도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스텝 1 접대비에 관련한 직부인 세무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문제 3번 문항 1번 듣고 오셨습니까? 거기서 제가 뭐 했죠 여러분? 자, 고가매입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해서 고가매입해서 그 고가매입한 자산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가초과분을 날려버리고 그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 적용해서 입금 산입 동일한 금액 그 금액 뭐 얼마 뭐 상여 배당 이렇게 처리했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였잖아 이번에는. 자, 그래서 건물을 감가상각을 했죠. 그때 여러분 스텝 1이 뭐였어? 감가상각 할 때 그 첫 번째 단계 뭐였어? 감가상각이 첫 번째 단계 직부인이었죠. 직부인. 스텝 2는 뭐? 시부인, 한도 시부인. 우리가 보통 한도에 관한 거는 이렇게 스텝 2 한도 시부인, 스텝 1 그 직부인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 구조는 똑같아. 이거 뭐냐 하면 한도 시부인이 있는 거는 그런 세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세목이 아니고 그런 세무조정 사항이 있을 거잖아. 접대비라던가 기부금이라던가 우리 방금 보고 왔던 뭐 그 감가상각비 한도가 있죠. 그때는 항상 그 한도 시부인의 전 단계로서 여러분 직부인이라는 걸 해야 돼. 체크해 와야 된다고. 뭐냐면 야, 뭐 접대비든 기부금이든 감가상각비든 좋았어. 한도 시부인 할게. 근데 너희 한도 시부인 하기 전에 한도 시부인을 받을 자격도 없는 애들 혹시 있냐? 있으면 야 먼저 이실직고해. 자수해. 너희들은 한도 시부인에까지 가지도 못해. 자격이 없다면 너희는 무조건 일단 직부인 단계, 직접 부인할 거야. 한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것도 없고 직접 부인될 대상 있으면 나와.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정으로 다가오세요. 이렇게 이게 더 외우기 쉬워. 그러니까 감가상각 거기서 어땠어요? 야, 너희 고가 매입한 3억이었잖아. 그죠? 시가 6억. 시가 6억짜리를 9억에 비싸게 사왔었지. 건물을. 그래서 3억만큼 비싸게 사온 거였죠? 이 3억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뭐였어? 너희는 이미 날라갔어. 세법적으로 우리는 너희를 자산으로 안 봐. 3억. 너희 날라갔으니까 시부인 대상도 아니야. 그래서 어때? 회사가 계산한 총 감가상각비 4,500만 원 중에 날라간 3억에 해당하는 1,500만 원만큼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했어요? 직부인 단계에서 날려버렸죠. 송금불산임 1,500만 원 유보. 날려버렸다는 의미는 뭐예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너희는 직접 부인할 거야. 송금불산임 했잖아. 그죠? 요런 개념이 똑같이 적용돼요. 접대비든 기부금이든. 무슨 소리냐면 자, 접대비 오케이. 접대비 한도 시부인 해야지. 그 한도 시기 있잖아. 우린 그걸로 공부를 해서 할 건데 적용할 건데 너희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접대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 애들한테 접대비라고 손익계산서에 계산되어 있는 그 금액한테 말하는 거야. 너희 중에 세법이 말하는 거라고. 너희 중에 접대비 한도시 부인 받을 자격도 없는 애들 나와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야, 접대한 거 아니고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접대한 거 아니고 대표이사가 어디 가서 마음대로 막 술 먹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슬쩍 접대비로 넣은 거 그런 항목 혹시 너희 중에 있냐? 그리고 접대비를 했다고 접대 제대로 했다고 너희가 주장하지만 혹시 증빙이 없는 애들 있냐? 아예 아무 증빙이 없는 거 있어? 영수 뭐 신용카드 전표라든가 이런 거 있어? 그리고 영수 뭔가 증빙이라고 너희 붙여놨는데 세법이 인정하는 적격 증빙이 아닌 애들 너희 있냐? 3만 원 초과한 애들 중에 이런 애들 있냐? 제가 지금 방금 물어본 게 어떤 내용이에요? 딱 들으면 여러분 자세한 건 아직 몰라도 돼. 하지만 제가 막 뭐 있냐 했던 게 무슨 내용이에요? 자격 못 갖춘 애들 있냐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접대비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업무를 위해서 특정인한테 공짜로 준 거잖아. 아까 말했듯이 회사가 거래처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 관계로 밥을 먹어서 그걸 낸 거라든가 밥값 낸 거라든가 이런 거. 그거는 접대비로 일정 규모까지는 인정하겠다 이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대표이사가 밤에 몰래 친구들하고 막 술 먹고 그거를 그냥 카드 긁어놓고 법인카드로 긁고 접대비라고 올려버린 거야. 친구하고 같이 야구 보러 갔어. 티켓 끊고 거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문화접대비라고 올려놓은 거야. 그냥 친구가 자기가 놓은 건데. 그거는 여러분 어때요? 한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지. 그런 금액들은. 그런 금액들은 직접 전액을 부인해야 되는 애들이야. 맞죠? 동의하시죠? 그런 애들은 미리 날리겠다는 그게 바로 스텝 1입니다. 애초에 자격이 없는 애들. 자격이 안 되는 감가상각비 너희는 전부 다 아웃. 송건불사님. 자격도 안 되는 접대비라고 올려놓은 애들 너희 전부 다 아웃. 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안 맞는 애들은 나가. 지금 우리 기부금까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복잡해서 이야기가. 기부금까지는 않고 그냥 예를 들면 똑같아요. 근데 개념은 똑같아. 한도 시부인을 받을 자격도 없는 애들에 대한 세무조정을 그 앞 단계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직부인이야. 직접 전액을 부인할 거예요. 알겠죠?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따라와 볼게요. 자, 스텝 1. 직부인 세무조정 할 거야. 자격이 없는 애들 나와. 자, 1번. 여러분,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인데요. 이게 뭐 증빙불비, 증명서류 불비, 증빙불비 이렇게 들으시면 돼. 여러분, 이건 결국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썼어. 1억. 예를 들어서 접대비. 1억은 과한가 일단? 뭐 100만 원 접대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 내역 가지고 와봐. 뭐 신용카드 전표라든가 있을 거 아니야. 썼다는 증빙이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갖고 와봐 하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현금으로 그냥 줬어요. 이러면 어때? 여러분 이거는 요건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이게 바로 가공접대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뭐 실제로 했을 수도 있어. 실제로 업무에 의해서 업무용으로 업무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뭔가 업무를 위해서 줬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뭐 나는 증빙 안 했는데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세법이 요구하는 최소 요건도 인정 아예 그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가공접대비로 간주하는 거지. 그런 경우는. 증명 서류가 아예 없다. 여러분 이거 어디 적어두세요. 그냥 여러분의 말로 아예 없다는 거야. 서류가 아예 없어. 그러면 여러분 뭐 전액을 송금불사님 땡땡땡 여러분 뭐 이것도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하면 돼요. 그 대상이 누군지 물어봐. 너 그래서 그럼 100만 원 누구한테 쓴 건데? 어? 그 대상이 알고 봤더니 주주야. 그럼 당연히 배당 돈 받아간 거지. 뭐 알고 봤더니 뭐 지점에 있는 어떤 그 우리 특수관계에 있는 어떤 직원이래 임원이래. 그럼 상여. 그럼 기타 소득 기타 사유 유출.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누구한테 접대했다고 올린 거에 따라서 확인해서 걔한테 실제로 돈을 준 걸로 간주해서 소득세 매겨버리면 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뭐? 만약에 안 밝힌대. 야 이 100만 원 누구한테 준 거야?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쓴 거야? 말해. 말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봐. 대표가 말 못해요. 죽어도 말 못해. 뭐 죽일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속이 누구인지 불분명해.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상여예요. 상여인데 누구한테 상여? 대표자 상여. 여러분 대표자 상여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자 상여 이렇게 5자로 처리하는 세무 뭐 소득 처분은 없어요.
자, 그냥 상여라고 처분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누구인지 나중에 이게 뒤에 따로 하거든요. 누구한테 상여했는지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옆에 적을 때 대표자한테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대표자 상여라고 하는 거야. 대표자한테 보너스 준 걸로. 대표자가 현금 가져간 걸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대표자가 그거를 안 가져갔을 수도 있죠. 뭐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일단 뭐야? 대표가 죽어도 말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거야. 알았어. 그럼 널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네가 이 돈이 누구한테 접대했는지 어디 썼는지 네가 밝히지 않으면 너 대표자 너 네가 가져간 걸로 간주한다. 밝힐래 안 밝힐래? 그래도 못 밝힙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 오케이 말했지? 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귀속자가 증빙이 없어. 증명 서류가 아예 없는데 그게 어느 누구한테 접대한 건지 귀속자도 밝힐 수 없어. 불분명해. 대표자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네가 대표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거야. 대표자 상여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야. 대표자가 돈 가져간 걸로 그냥 간주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제재야 제재. 알겠죠? 제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왜 증빙이 없냐 이거야. 왜 증빙이 없냐. 그리고 왜 그걸 누구가 심지어 증빙도 없고 누가 가져갔는지 말도 안 해.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송건불사님 그 금액 전액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여러분 지금 헷갈리면 안 돼. 1번은 뭐예요? 뭐예요? 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야. 2번 먼저 보자. 2번. 적격 증명 미수치. 한 접대비요. 여러분 지금 용어 헷갈리면 안 돼. 뭐? 증명 미수치야 얘도. 근데 뭐? 적격 증명 미수치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뭐? 비적격 증빙이 있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 1번은 그러니까 서류가 아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야. 그 경우고 2번은 뭐? 적격 증명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해야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뭐? 비적격 증빙은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지? 1번 경우는 회사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 100만 원 어디 있었는지 증명 아예 없어요. 이거고 2번은 뭐예요? 적격 증명 100만 원 썼어. 근데 뭘 준비해 놨다는 거야. 보니까 뭐예요? 그냥 뭐 손으로 쓴 영수증이라든가 뭐 간이 영수증. 예를 들면 여기 간이 영수증이 많이 나와. 간이 영수증 여러분 뭐 슈퍼는 요즘 슈퍼 잘 없지. 그러니까 이제 뭐 문구점 이런 데서 있어. 간이 영수증이라고 해서 그냥 금액만 이렇게 직직 긋는 거 있어요. 그 뭐 양식이 그냥 법정으로 우리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간이로 그냥 서로 야 너 얼마 주고받았다고 그냥 우리 그냥 사인해 야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느낌만 가져가자 우리. 간이 영수증 이런 거 예를 들면 간이 영수증. 이건 여러분 뭐 적격 증빙이 아니야. 세법에서 접대비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이 아니야.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술집 가서 술 먹고 거기 간이 영수증이라는 게 판다고. 그 술집에 가서 거기 종업원한테 야 그냥 간이 영수증 갖고 와서 그냥 아무나 적어. 그걸 인정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 알겠죠? 그걸 붙여놨다는 거야. 간이 영수증 뭐 이런 걸 붙여놨다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야. 여러분 그런 경우는 처리하는 게 자, 아예 없는 경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3만 원 이하야.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적격 증빙이 아니죠.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지만 건당 한 건당 3만 원 이하라면 여러분 뭐 접대비로 인정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개념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무슨 작업이에요? 직부인 단계지. 그러니까 여기서 적격 증빙이 아니더라도 전액 접대비로 인정한다 이 말이 뭐 이 말이에요? 오케이 3만 원 이하니까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접대비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여러분 최소 요건만 갖춘 거야. 얘는 여러분 여기 2단계로 넘어가서 한도 시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지. 여기 스텝 2 한도 시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도 아니라면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되는 거고 한도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뭐 최소한 3만 원 이하니까 그 접대비 한도 시부인의 대상으로는 봐줄게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처음 공부하면 이 개념이 원래 좀 정확하게 안 와닿기 때문에 접대비를 인정한다는 게 오해한다고. 그럼 3만 원 이하는 다 송금으로 봐준다는 건가? 아니에요. 3만 원 이하인 게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여러 개 있든 한 개 있든 그 금액을 일단 뭐 스텝 2로 통과. 너 통과 오케이. 너 보내줄게. 스텝 2로 가. 가서 스텝 2에서 판단받아 이 말이에요. 스텝 2에 합쳐져서 판단받아 이 말이에요. 됐죠? 송금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전액이 단단히 2단계에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 그냥 전액을 직부인하는 직부인에서는 직부인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야. 오케이? 3만 원 이하니까. 그런 거야. 3만 원 이하니까 여러분 3만 원 이하. 예를 들어서 뭐 싸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크게 막 다 제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모든 걸 적격 증빙 받아서 완벽하게 준비해두면 좋겠지만 이게 그냥 현실에서는 뭐 작은 금액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우리가 적격 증빙을 못 갖출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건당 3만 원 이하라면 3만 원 정도까지는 봐주자. 그죠? 뭐 밥 먹었는데 3만 원 정도 나왔다. 그 정도는 뭐 근데 뭐 그 신용카드 전표는 여러분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건 적격 증빙입니다. 그게 없이 그냥 뭐 간이 영수증 이런 걸 받았다고 해도 봐주자라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들어봐요. 만약에 1번이라고 생각해봐. 만약에 3만 원 이하인데 밥을 먹었어. 3만 원 이하로. 근데 간이 영수증도 없어. 그럼 어때? 그럼 1번을 걸리는 거죠. 아예 없으면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송금 불산입이야. 이건 1번이야, 1번. 증빙이 아예 없으면. 근데 3만 원 이하에 대해서 뭐 간이 영수증 뭐 이런 거라도 뭐 허접하지만 적격 증빙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의 있게 해둔 거잖아. 그죠? 그거는 오케이 일단 넘어가자. 직부인하지 않을게. 너희는 전부 다 스텝 2로 넘어가. 한도 시부인의 대상으로는 봐줄게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계속 이어서 적격 증명을 미수취했는데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머릿속에. 간이 영수증을 받은 건데 그게 3만 원 초과했어 한 건당. 그거는 안 돼. 그러면 인정 못 해요. 알았죠? 아까 말했듯이 뭐 밤에 어디 막 술집에 가가지고 막 200만 원, 300만 원, 막 몇백만 원치 술을 먹고 나서 간이 영수증으로 그거 났어. 그게 마치 만약에 그게 거래처하고 업무상 한 거라고 하더라도 아까 스텝 1은 아니고 잠깐만 들어봐요. 거래처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3만 원 초과한 거를 그렇게 접대하고 나서 간이 영수증으로 해뒀다면 그걸 인정 못해요. 전액을 송금불산이 기타사 유출하는 거야 이거는 이것도.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또 안 적었는데 여러분 뭐 칸이 별로 없나? 뭐 3번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어디 여러분 빈칸 적어놓으면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 있다고 해봐.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거요. 대표이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흥청망청 뭐 술 먹었어. 여러분 이거는 애초에 접대비의 개념이 안 맞는 거야. 당연히 전액 송금불산임하고 대표이사니까 상여 처분해야겠지. 그죠? 이게 무슨 접대비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뭐 조사를 해서 나왔다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런 단계 자체가 아니야. 뭐 증빙이 있냐 없냐 뭐 증빙이 간이 영수증이냐 적격 증빙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흥청망청 쓰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잘했다고 적격 증빙입니다 이러고 붙여놨다고 그걸 인정해줘야겠습니까? 아니야.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1, 2, 뭐 적격 증빙이다 아니다 뭐 증빙이 아예 있다 없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업무를 위해서 특정인 거래처하고 일어난 그 접대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지. 아까 지금 여기 3번처럼 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놀고 이런 거를 슬쩍 신용카드 적격증빙이라고 붙여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얘도 직부인이야. 송금불산이 직부인입니다. 이것도 직부인입니다. 직부인. 증빙이 있냐 없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애초에 접대비라는 그 정의 자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 아웃. 송금불산이 적대비 직부인 뭐 대표이사 뭐 개인적 용도 뭐 이렇게 막 쓰면 돼요. 아무거나 쓰고 아무거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무거나 아니고 적당한 그 용어를 맞춰서 쓰면 된다 이 말이야. 뭐 100만 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보너스 받아가서 네가 네 돈으로 낸 거다. 100만 원 상여 소득세 내야겠죠 또 얘도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자 됐죠? 자 뭐 이런 자잘구레한 것들이 직부인 대상이고 우린 지금 이걸 공부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사실 이번 회차 문제는 다 풀립니다. 풀 수 있는데 지금 한도 시부인까지 보고 올게요. 말했듯이 다른 회차도 우리 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 한도 시부인이 스텝 2입니다. 스텝 1에서 살아남은 애들. 그죠?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거나 적격 증빙이 아닌 비적격 증빙, 즉 뭐 간이 영수증 이런 거더라도 3만 원 이하인 애들. 이런 애들이 넘어왔겠죠, 스텝 2로. 자, 한도 초과액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송금불산입 땡땡땡땡 기타 사유 유출을 할 거야. 한도 미달액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한도 미달액은 오케이 세법이 인정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한도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썼구나. 그 미치니까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잖아. 그죠? 한도 초과 있으면 송금불산입 뭘로 한다고요, 여러분? 기타 사유 유출인데 이걸 왜 기타 사유 유출일까요? 여러분 스텝 1에서 막 대표이사 흥청망청 썼거나 아예 증빙이 없거나 이런 건 우리가 다 송금불산이 뭐 상여 혹은 뭐 귀속자 밝히지 못한다. 그러면 대표자 너 또 상여 막 이렇게 했잖아. 책임을 다 물렸어요. 근데 지금 스텝 2에서 그런 너무 부적정한 이런 애들은 이미 다 처리를 했고 스텝 2에 넘어와서 한도 초과가 된 애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아까 접대비 한도의 그 취지 너무 과하면 우리 사회 정의상 정의롭지 않아 이 접대비라는 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니까 한도를 둔다 이런 개념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쓴 거에 대해서 뭐 누구한테 책임을 막 물려가지고 소득세 더 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은 해서 이 법인의 송금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초과분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소득세를 누구한테 더 책임지게 한다던가 이럴 일은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유출로 하는 겁니다. 종결 짓는 거라고 그냥. 됐죠? 여러분 외워야 돼. 만약에 접대비 한도 초과가 나왔어. 그 금액이 기타 사유 유출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소득처분. 알았죠? 기타 사유 유출입니다. 한도액을 봅니다. 한도액.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7천만 원이라고 주어졌다고 했잖아. 7천만 원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끼리 한번 풀로 공부해보자. 진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접대비 한도액은 요거를 그대로 할 건데 여러분 제가 한번 써볼게요. 한번 빈 페이지 한번 써볼게.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필기 따로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쓰는 과정을 보면 좀 나을 겁니다. 여러분 접대비 한도액은 여러분 이 두 개를 더한 거야. 자, 1번은 여러분 일반 접대비 한도입니다. 2번은 조금 밑에 써야겠네. 2번은 자, 문화 접대비 한도. 이 둘을 더한 거예요. 자, 일반 접대비 한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접대비 한도예요. 근데 뭐 이 회사가 봤더니 야 접대를 하는데 너 아주 훌륭하게도 뭐 회사 거래처에 뭐 프로야구 입장권 혹은 무슨 박물관 무슨 행사하는데 이번에 무슨 전시회 하는데 그 입장권을 선물로 줬다. 접대했다는 거야. 너무 훌륭하죠. 사회적으로 뭔가 뭐 나쁘거나 이런 게 없잖아. 너무 훌륭한 권장할 만한 접대비잖아 이거. 맞죠? 이런 거는 문화 접대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런 경우 이걸로 접대를 한 거라면 그런 항목이 있다면 뭐 문화 접대비 한도라는 걸 추가적으로 더 주겠다는 게 있어. 알겠죠? 여러분 문화 접대비 한도를 뭐 추가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권장할 만하니까 문화 접대비라고 하는 거는 박물관, 미술관, 프로야구 뭐 관람 뭐 꼭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프로축구든 뭐든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화적으로 건전한 어떤 접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권장할 만하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일반 접대비 한도에다가 이만큼을 추가로 줍니다. 이거부터 볼게. 여기 좀 간단해요. 자, 1번. 여러분 회사가 지출한 문화 접대비 금액이 있겠지. 응? 뭐 박물관 입장권 이런 거 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출한 금액을 기본적으로 다 해주고 싶은데 여기 한도가 있습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 이 금액을 다 해주지는 못하고요. 뭐? 자, 여러분 1번 일반 접대비 한도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볼 거. 그 접대비 한도에 20%만큼을 추가로 더 주거든. 한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문화접대비 한도를 더 준다. 이 말입니다. 미니멈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실제로 지출한 문화접대비. 2번은 뭐?
1번에서 우리가 지금 계산할 양가로 1번에 나온 접대비의 20% 그것만큼 그보다 적은 그 금액을 뭐 문화접대비 한도로서 추가로 부여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인공은 사실 이거야. 일반 접대비 한도부터 일단 하셔야 돼. 일반 접대비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고 이거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문화접대비는 추가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가세요. 만약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문화접대비 개념까지 막 추가하기 힘들어. 그럼 일단 문화접대비 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지금부터 말할 일반 접대비 한도에 대한 걸 다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그 추가되는 개념을 더 가지고 오라고. 마스터 못하겠으면 이거부터 하시라고. 지금 일반 접대비 한도 지금 설명할 거 알겠죠? 자, 일반 접대비 한도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동그라미 1번 더하기 동그라미 2번이에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뭐냐 하면 기본 한도야. 기본 한도. 그리고 뭐 2번은 매출액에 따른 이거 수익 금액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수익 금액에 따른 한도.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일반 접대비 한도입니다. 동그라미 1번 더하기 동그라미 2번. 자, 기본 한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시분의 사업연도 월수야. 사업연도 월수. 보통 여러분 12분의 12겠죠? 우리 시험도 그렇고 1년 중에 12개월 동안 보통 우리가 다 한 걸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거든 우리 시험에 많이. 그러니까 그냥 이 앞 뒷부분은 크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업연도 월수가 보통 12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자, 기본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다만 여러분 뭐?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문제 2번, 문제 3번 처음에 우리가 지금 풀이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라고 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소기업 특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거는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럼 헷갈릴 거니까 제가 앞쪽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기억납니까? 그죠? 접대비에 대한 한도를 계산할 때 기본 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는 1200만 원이 아니고 더 준다는 거야. 3600만 원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죠? 3600만 원.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접대할 경우도 많으니까 조금 더 한도 금액을 크게 봐줄게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밑에 매출액 한도. 매출액 한도는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이렇습니다. 뭐 일반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일반 매출 곱하기 어떤 뭐 적용률이에요. 적용률. 적용률은 밑에 또 계산해야 돼. 이거 더하기 뭐 특수 매출 곱하기 또뭐 률이 있습니다. 적용률 똑같아. 율은 똑같아. 곱하기 10% 요거. 여러분 일반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매출이고요. 여기 특수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수 관계인하고의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특수 관계인하고 매출. 이거 문제에서 주어져. 예를 들면 뭐 한도 계산을 하라고 할 때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거든 우리 시험에. 매출이 얼마다? 매출이 뭐 예를 들면 500억이다. 그 중에서 특수 관계자와의 매출은 30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우리 시험에 먼저 준다고. 일반 매출 얼마, 특수 매출 얼마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숫자를. 그거를 갖고 와서 쓰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이 적용률이 문제겠죠. 이 적용률. 적용률은 여러분 이것도 외워줘야 돼. 적용률은 자 매출 이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이 100억 또 500억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데요. 자 100억까지는 적용률 1000분의 3입니다. 100억 초과 500억 이하는 1000분의 아이고 잘못 적었다. 1000분의 2입니다. 500억을 초과하는 거는 여러분 뭐다? 10,000분의 3. 다시 한번 매출액이 0부터 100억까지는 1000분의 3. 100억 초과 500억까지는 1000분의 2. 500억 초과분은 10,000분의 3.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외울 게 사실 너무 많긴 하죠. 하지만 요거를 뭐랄까 좀 여기까지는 하세요. 일반 접대비 한도 요거까지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외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풀었어.
이제 모든 걸 알려드렸습니다. 일반 접대비 한도 더하기 문화 접대비 한도 이거를 우리가 접대비 한도라고 하는데 문화 접대비 한도는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일반 접대비 한도를 우리는 계산해야 되는데 일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그라미 1번 더하기 동그라미 2번이야. 자,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한도야. 1200만 원, 뭐 곱하기 12분의 월수인데 일단 그냥 12분의 12일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 시험에서 뒤에는 그냥 모르고 기본 한도는 1200만 원인데 뭐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3600만 원을 외워야겠죠? 중소기업이 나오니까. 기본 한도 3600만 원. 더하기 뭐 매출액에 따른 추가 한도예요. 일반 매출 곱하기 적용률 더하기 특수 매출 곱하기 적용률 곱하기 10%. 특수관계자하고 매출에 관해서는 적용률의 10분의 1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한도를 주겠다는 거야. 10%. 요 10%는 잊어버리면 안 돼. 10%. 적용률을 외워볼까요? 적용률. 적용률은 어때요? 100억까지는 1000분의 3. 100억까지는 1000분의 3. 500억까지는 100억 초과. 500억 이하는 1000분의 2. 500억 초과는 10,000분의 3인데 이 문제가 조금 100억 초과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얼마다 매출이 150억이다 라고 하면 일반 매출이 먼저 앞에서부터 채우는 걸로 해서 적용률을 쓰시면 돼. 알겠지? 일반 매출 먼저 영업부터 매출을 채워 나갈 때 일반 매출 앞에 채우고 그 뒤에 특수 매출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산을 할 때. 말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매출이 150억입니다. 근데 일반 매출이 100억, 특수 매출이 50억이다. 이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생각을 할 때 총 매출이 150억이죠? 어떻게 채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적용률이 지금 달라지잖아. 그죠? 여기 특수관계자는 10%밖에 여기 마지막에 10%만큼 해줘야 되잖아. 뭐부터 채우느냐고 그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매출이 먼저 있는 것부터 봅니다. 일반 매출 100억. 일반 매출. 그러니까 일반 매출에다가 곱하기 1000분의 3 하면 되겠죠? 그 뒤에 50억이 일반 매출 그 뒤에 여기 특수 매출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특수 매출은 1000분의 2 적용하면서 여기 또 10% 해야겠지. 특수 매출은 50억 곱하기 1000분의 2 곱하기 10% 이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앞에 일반은 여기 100억 곱하기 1000분의 3 이렇게 하는 거고 100억 곱하기 1000분의 3 더하기 50억 곱하기 1000분의 2 곱하기 10%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죠? 자, 일단 이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하는 게 너무 버겁다 이러시는 분은 이 문제는 일단 이 한도 계산하는 거는 일단은 하지 마시고 직부인하는 연습을 우리는 합시다. 직부인 연습하는 거기 집중하시고 다른 문제를 보면서 접대비 한도 계산하는 거를 연습하면 될 거예요. 알았죠? 논리를 그래도 한번 쭉 전체를 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일반 접대비는 끝났어.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 문화 접대비는 여러분 뭐라고? 한도를 추가 부여합니다. 일반 접대비 한도에다가 문화 접대비 한도라는 걸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거야. 한도를. 어때요? 미니멈 1, 2야. 1번은 지출한 문화 접대비 전체를 적고요. 2번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위에 계산한 이거 있죠? 이 일반 접대비 한도 전체 이거 양괄호 1번. 이 숫자의 20%만큼을 뭐 추가로 부여한다는 거야. 한도를. 알겠죠? 그러니까 미니멈 1, 2 하면은 결과적으로 문화 접대비 한도를 일반 접대비 한도 20%만큼 추가로 부여하는 결과가 되겠지. 다만 쓰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전체 무조건 20%만큼 더해주면 안 되니까 여기 지출한 문화 접대비라는 거를 한도로 두는 겁니다. 알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문화 접대비 한도는 일반 접대비 한도의 추가적으로 20%를 더해주려고 해. 하지만 쓰지도 않은 문화 접대비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20%도 안 썼으면은 그 20%를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한도를 20% 하는 거니까 쓴 거를 20% 한도로 추가로 해주겠다는 거야. 문화적 대비 지출한 금액을 뭐 일반적 대비의 20%를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한도 어렵죠? 외울 것도 많고. 자, 하지만 제가 밑에 방금 했던 여기 정리했죠? 나름대로 깔끔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암기 좀 하시고요.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이거부터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이 땡땡땡땡 기타 사유 유출한다 라는 이거부터 우리는 외워야 돼. 다른 거 다 몰라도 일단 이것만이라도 해야 돼. 왜? 여러분 저는 말했죠. 100점
받는 거 좋아요. 하지만 부분 점수를 1점이라도 따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합격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때? 내가 한도 시부인 접대비 한도 초과 이거 계산할 줄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한도 못하겠어. 라고 해도 여러분 뭘 적어야 돼? 송군불산이 숫자를 못했다고 해. 그래도 뒤에 뭐 접대비 한도초가 땡 송군불산이 접대비 한도초가 땡땡땡땡 여기 얼마를 아무거나 적고 뒤에 기타 사이 유출이라고 소득 처분에 무조건 적어야 된다고 이거는. 그래야지 0.1점, 0.5점이라도 더 받아요. 뭘로 소득 처분되는지, 접대비 한도 초과가 뭘로 소득 처분되는지, 기타 사유 유출이지. 이런 걸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거부터 외워. 그러고 나서 여유가 되면 이 한도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나는 전부 다 하고 공부 다 하고 마지막에 기타 사유 유출을 외울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은 뭐다? 잘하면 100점, 못하면 0점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우린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제가 수업할 때 그걸 짚어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최소한 하세요. 여유가 되면 이것도 하세요. 머리에 여유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내가 좀 시간이든 내가 지금 머릿속에 빈 공간이 더 있다. 그럼 추가로 이것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잖아요. 알았죠? 자,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지금까지 한 45분, 거의 이제 뭐 46분 동안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접대비 이론 설명한 겁니다. 접대비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 이론을 바로 정리해 봅시다, 여기. 읽어봅시다. 바로 적용해 봅시다. 문제 1번.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산액은 9,500만 원이래. 그러니까 IS에 비용이 있을 건데 그 비용에 접대비라는 비용 항목이 있겠지. 거기에 9,500만 원이 비용입니다라고 써놓은 거야, 얘가 장부에. 그러면 우리는 그걸 파악해 본다는 거야. 구성 내역을 보고, 야, 얘는 요건이 안 돼. 그럼 직부인할 거고. 요건은 되는데 한도를 초과해. 그러면 한도 초과로 송금불산이 기타사 유출할 거고. 그 작업을 지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봐. 일단 봐봐요. 여기 구분 자체가 여러분 이 문제에는 그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빙을 아예 안 받았다고 하는 건 일단 표에 없어. 그지? 여기 건당 3만 원 이하, 건당 3만 원 초과라고 했는데 봐봐. 이 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여기 봐봐. 이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애들은 여러분 바로바로 전산에 바로 다 나오죠. 이런 애들은 적격 증빙이에요. 적격 증명, 적격 증빙 같은 표현입니다. 적격 증명을 받은 거지. 밑에 간이 영수증 제가 말했잖아. 간이 영수증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거 가져가지고 얼마 이렇게 끄적끄적 적어 놓은 거라고. 적격 증빙이 아니야. 증빙이긴 해요. 그지? 증빙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뭐 적격 증빙은 아니야. 비적격 증빙을 수치한 거지. 간이 영수증이니까. 그죠? 이해되죠? 아까 제가 피를 토해라 말했잖아. 그죠? 오케이, 됐어. 자, 여러분 현물 접대비에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현물 접대비는 그거예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애플이야, 애플. 그럼 뭐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거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처에 우리 아이패드 이런 걸 줬어.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거래처에 줬어요. 그러면 접대비죠. 그걸 접대 명목이야. 접대 명목으로 준 거야. 그걸 바로 현물, 돈으로 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든 물건으로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물건으로 상대방한테 줬다는 거야. 거래처에. 특수관계가 아니고요. 업무관계에 있는 특정인한테 줬지. 특정 거래처한테 준 거예요. 그땐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요? 요거 외워야 돼.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걸로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장부가보다 시가가 크겠지. 보통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보통은 여러분 시가가 장부가보다 큰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큰 금액으로 할 거야. 시가로 해.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현물 접대비는 보통 시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부 금액이 작고 시가가 더 큰 금액이 일반적이니까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았죠? 간혹 가다가 장부가가 더 크다면 무조건 큰 걸로 하는 거야. 그죠? 큰 걸로 한다 이렇게. 맥스, 시가, 장부가. 장부가와 시가 중에 큰 금액으로 우리는 평가해서 접대비로 넣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야, 현물 접대비는 부당하니까 뭐 전액을 다 송금불산이 할 거야. 직부인 대상이야. 아닙니다. 현물 접대비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줄 수 있어. 다만 그 평가를 뭘로 하느냐가 중요해. 뭐 어떤 금액으로 한다고요? 시가하고 장부가액이 주어져 있으면 큰 금액으로 합니다. 보통은 시가가 더 커. 우리 시험에도 보통은 시가가 더 큰 걸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시가로 한다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현물 접대비는 시가로 평가한다라는 거랑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따가 제가 여기 밑에
마지막에 있는 이 세무조정을 회계 처리를 보면서 설명할 건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물로 줬잖아요. 현물로 주면 현물로 준 거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예수금도 접대비로 본다. 요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이따가 요 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 회계처리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항목이 3개 있습니다.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 간이 영수증 수치한 거 요거부터 분석해야겠다. 봐봐요. 자, 간이 영수증을 여기 따라와봐. 빨간색으로 할까요? 간이 영수증은 비적격 증명이잖아. 어때요? 어떤 것만 제재한다고 했어? 아까 이론 정리한 거 떠올려봐요. 3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했지. 뭐여도 간이 영수증이어도 괜찮다고 했죠.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인데 여기 건당 3만 원 이하, 한 건당 3만 원 이하는 뭐야? 적격 증명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죠. 여기 위에 적혀 있지. 적격 증명 아니라 간이 영수증 같은 비적격 증명이어도 괜찮음. 이 40만 원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지? 간이 영수증 근데 3만 원 초과한 건 없죠. 회사가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지? 간이 영수증은 3만 원 이하일 때만 끄는 거지. 잘한 거예요, 회사가. 오케이, 문제 없어. 비적격 증명에 대한 제재를 할 건 없다는 거야. 그죠? 자, 근데 밑에 여기 봅시다. 그렇다면 적격 증명이잖아.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3만 원 이하는 여러분 전부 다 회사는 간이 영수증 처리한 거예요. 그죠? 3만 원 이하는 괜찮으니까 괜찮아. 간이 영수증 처리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적격 증명은 여러분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적격 증명은 3만 원 초과인 경우만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분석해 본자는 거야. 이 분석은 여기로 갖고 와야죠. 여기 1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자, 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 400만 원이 있대요. 여러분, 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인데 우리는 다 이게 적격 증명인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내역을 쭉 살펴봤더니 야, 직원 개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야. 여러분, 이거는 비적격 증명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아까 제가 말했던 이거죠. 신용카드, 여기 직원이라고 했는데, 대표이사라고 생각해. 직원도 상관없고요. 임직원이 자기 명의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 어디 접대해서 술 먹고 놀았다고 그냥 생각해. 그거를 슬쩍 접어놓은 거야. 그냥 외견상 봤을 때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잖아요, 그거. 그죠? 어디 술집에 가서 신용카드 긁었어.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줄 거잖아. 내가 받아왔어. 그거를 회사에 제출한 거야. 접대비라고. 내 개인 카드 써놓고. 그거는 여러분 인정해주면 될까요? 안 돼. 그게 누가 증명할 거야? 친구하고 먹은 건지 어떻게 증명할 거야? 아까 대표이사가 친구하고 술 먹은 딱 그 케이스 생각하면 돼. 대표이사가 친구하고 먹고 법인카드로 긁었어. 그것도 당연히 안 돼. 파악해 봤더니 법인카드로 긁었는데 실질은 친구하고 논 거다. 그게 파악이 되면 당연히 직부인이 돼. 성무불사님이 상여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개인 카드로 개인 명의 카드로 긁은 거야. 술집이든 접대를 한 거야. 그거를 그리고 등록해 놓은 거야. 접대비라고. 확인해 봤다. 개인 명의야. 실질이 뭐든 파악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무조건 뭐예요? 비적격 증빙으로 보는 겁니다. 비적격 증빙으로.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 여러분, 방금 제가 헷갈렸네. 제가 설명할 때 잠깐 헷갈렸어. 대표이사가 여러분 제가 정정할게요. 지금 방금 말한 부분이 1분, 2분 헷갈릴게요. 이걸 제가 잠깐 헷갈렸다. 그러니까 직원이 여러분 자기가 친구하고 먹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다면은 그런 거라면 당연히 송금불산입 상여입니다. 상여.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접대를 했습니다. 회사가 정당하게 접대를 한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회사 접대 목적으로 정당하게 접대를 했어. 그런데 그 카드를 법인 카드로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법인 명의 신용카드가 아니고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한 경우, 지금 그 경우야. 그 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죠? 정당하게 했는데 실질은 맞는데 뭐라고요? 실수로 개인 명의로 한 거야. 어때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여? 증빙이 없는 게 아니고 비적격 증명, 간이 영수증을 받은 거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야. 송금불산입 400만 원 기타 사유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은 뭐냐 이 말이야. 실질은 이 임원 혹은 직원이 친구하고 먹었어. 그거를 어디 넣었어. 그거를 우리가 알았어.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술 먹은 거를 접대비 명목으로 넣었고 그거를 조사하다가 알았어. 그럼 당연히 송금불산입 상여. 이렇게 정리.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법인이 정당하게
대접을 했는데, 접대를 했는데 법인 명의 카드로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개인 명의 카드로 한 거야. 그 개인 명의 카드, 신용카드로 한 접대한 행위는 뭐 비적격 증명, 간이 영수증하고 똑같이 본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임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먹은 건 아니잖아. 얘한테 소득세를 물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송금불산입 4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하는 거예요. 비적격 증명으로 봅니다. 간이 영수증으로 본다는 거예요. 송금불산입 4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한다는 거예요. 자, 알겠죠? 지금 우리가 뒤에 정리했던, 그죠? 우리 2번 말하는 거죠? 비적격 증명 말하는 거예요. 3만 원 초과했으니까 기타 사유 유출이다. 지금 이거 한 겁니다. 제가 앞쪽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정한 대로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봐봐. 이거네, 이거. 제가 이거랑 헷갈렸어요. 자, 대주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한 금액 200만 원.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자, 대주주가 여러분 업무하고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대. 근데 그거를 뭐야? 법인 명의 카드로 썼다 이거지 지금.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이 경우는 딱 명백하게 나왔잖아. 조사해 봤더니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썼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경우는 법인 카드로 썼든 개인 카드로 썼든 상관없어. 이 경우라면 무조건 상여 혹은 배당 이렇게 처분하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딱 주어진다고. 개인적인 용도다 이렇게 써. 알겠죠? 아까 요 앞에 있는 빨간 줄은 뭐야?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쓰임 자체는 접대를 정당하게 했다는 거야. 그죠? 개인적인 용도로 이 직원이 쓴 게 아니다. 이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는. 그죠? 대주주는 뭐 개인적인 용도로 지 마음대로 썼다라는 거니까 송금불산이 위에 200만 원 뭐요? 배당. 지금 이 경우지. 이 위에 있는 경우. 가공접 대비를 본다는 거예요. 가공접 대비를 보는 거야, 이거는. 송금불산입 대표자, 배당. 주주니까 배당. 죄송합니다. 당이 떨어졌는지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집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죠? 자, 증명서류 불비 이거를 방금 그거 똑같이 본다고. 증명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랑 지금 조사해 봤더니 뭐 신용카드 뭐라고 붙여놨는데 법인 신용카드 쓰임이라고 여기 쭉 접대비 계상해놨는데 조사해 봤더니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다. 그 경우하고 똑같이 가공 접대비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 가공으로 넣은 놈, 가짜 접대비니까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쓴 놈, 네가 돈 가져간 거다라는 거야. 송금불산입 그 금액만큼 해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지금은 주주니까 배당 처리하면 됩니다. 200만 원 배당. 지금 벌써 세무조정 2개 나왔죠? 뭐 직원 명의로 쓴 신용카드,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쓴 400만 원은 송금불산입 뭐 직원 명의 신용카드 접대비 4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그 밑에 뭐 이거는 가공 접대비니까 가짜 접대비지. 대주주 네 멋대로 쓴 거잖아. 접대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귀속자 대주주한테 소득처분. 송금불산입 뭐 가공 접대비 200만 원 배당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2번은 여러분 뭐예요? 초록색이지? 초록색. 자, 이거 현물 접대비 460만 원을 볼게요. 짠, 이거. 국세가 직접 제조하여 아이패드 만들었다는 거지. 우리 주식회사 국세가 거래처에 공짜로 줬대. 아이패드 제조 원가는 400만 원이고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은 600만 원이래요. 시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대요? 접대비 460만 원, 제품 400만 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요거 암기하라고 했죠? 자, 현물 접대비구나. 그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맥스 시가 장부가로 평가해서 그 평가한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는 거구나 라는 거지. 자, 회사가 접대비 460만 원 이렇게 했잖아. 제품 400만 원이 없어지면서요. 접대비 46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안 맞아. 뭐냐 하면 회사는 400만 원 물건이 없어진 거 맞지? 그죠? 맞는데 제품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한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뭐요? 제품 400만 원짜리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시장에 판다면 얼마에 팔겠어요? 600만 원에 팔겠지. 그죠? 그래서 그 600만 원만큼을 얘한테 현금으로 준 거하고 실질적으로 똑같잖아.
600만 원짜리를 준 거잖아, 얘한테. 6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준 거잖아, 거래처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가 큰 금액으로, 시가 장부가 큰 금액으로 우리는 접대비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접대비로 뭐 장부가액인 400만 원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접대비 계상액에다가 200만 원. 지금 장부가액은 400만 원이고 시가는 6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 200만 원만큼을 추가로 접대비 계상액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회사는 400만 원, 이 제품의 원가, 제조 원가 400만 원만 여기 접대비로 400만 원 했죠? 그죠? 여러분이 회계 처리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 페이지 열어볼게요. 새로 그려드릴게요. 회사는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야. 물건, 뭐 제품이 사라졌죠? 아이패드 원가 400만 원짜리가 사라지면서 이거 뭐 접대비에 넣자. 비용 처리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여러분 뭐다? VAT 예수금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가가 600만 원짜리였죠. 그죠? 내가 이 물건을 만약에 팔았다면 여러분 어때요? 물건 값으로 600만 원 받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60만 원을 받았겠죠. 그죠? 현금 660만 원을 현금 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뭐 매출 600만 원 이렇게 잡히고 매출 원가 400만 원 이렇게 잡힐 건데 현금만 생각해 보자고. 현금 600만 원, 그건 매출 600만 원. 현금 60만 원, 그리고 그게 뭐야? VAT 예수금 60만 원이죠.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했는데 이 VAT 예수금도 뭘로 본다고요? 이거는 결국 여러분 회사가 나중에 국가에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물건을 내가 누구한테 공짜로 줬든 이게 팔았든 지금 이거를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징취를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봐봐. 잘 봐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접대하면서 아이패드 400만 원짜리 원가 400만 원 주면서 자, 이거 시장이 600만 시장에 팔면 600만 원에 파는 건데 드릴게요. 거래처 평소에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주는데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 자, 근데 부가가치세는 10분의 1은 주셔야 돼. 나중에 이거를 제가 나라에 내야 되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600만 원짜리 공짜로 줍니다. 부가가치세 60만 원은 근데 주세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뭐 못할 건 없지. 못할 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긴 있겠지. 그죠?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는다는 거지. 뭐 접대용으로 물건을 주면서 부가세 10% 내놔. 내 나중에 나라에 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물론 그렇게 했다면은 징취했다면은 상관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 회사가 이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분까지 결국은 이 내가 접대한 회사가 부담할 거야 나중에. 이거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여러분 부채죠. 그죠? 일시적인 부채잖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부채가 사라지면서 60만 원만큼 회사가 내야 된다고. 그죠? 현금은 이때 현금 60만 원을 못 받았더라도 결국은 이 부채이기 때문에 누구의 부채? 지금 이 접대한 회사의 부채예요. 물건을 준 회사의 부채야.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예수금 사라지면서 선급금 자산 사라지고 예수금 부채 사라지면서 그 차액만큼을 내잖아. 몰랐나요? 내거든요. 그죠? 내기 때문에 어차피 이만큼은 현금으로 나갈 거긴 해요. 자, 결국 이 부분까지 내가 상대방한테 접대한 거예요. 받을 걸 안 받은 거잖아. 원래 현금으로 받았어야 돼. 근데 안 받았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만큼도 접대비로 본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뭐 물건 400만 원짜리라고 해서 장부가액으로 400만 원만큼을 접대비로 하면 안 되고 우리 뭘로 평가한다고요? 시가 600만 원으로 평가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시가 600만 원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지금 회사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어? 접대비 400만 원, 여기 60만 원에 대해서 똑바로 처리했지.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잖아, 지금. 지금 위에 있는 거 보세요. 접대비 뭐 4.6, 갑자기 또 100만 단위네. 자, 제품 4, VAT 예수금 0.6. 지금 이렇게 처리했지, 회사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를 말씀드려요. 결과를. 회사가 지금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거는 회사가 계상한 접대비 460만 원을 보면서 야, 아니야. 아니야. 너 460만 원만큼만 접대한 걸로 계상했구나. 아니야. 너 660만 원만큼 접대한 거잖아. 그지? 아이패드 600만 원짜리 주고 그 600만 원을 팔았다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예수금 내야 되는 60만 원 그 현금도 받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부가가치세 예수금도 네가 접대한 거야. 600만 원 더하기 0.60만 원. 600만 원 더하기 60만 원. 맞죠? 이걸로 보겠다는 거야. 세법은 이걸로 봅니다. 660만 원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접대비로 회사는 460만 원만 보고 있잖아요. 어때? 플러스 200만 원을 뭐? 접대비 해당액에 가산해줘야 돼. 접대비 한도 시부인을 할 때 회사가 계상한 금액 있죠, 지금. 손익계산서에 지금 9,500만 원이라고 계상해놨잖아. 거기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만 원만큼을, 아이고, 빨간색으로. 200만 원만큼을 접대비 해당액에 더해줘야 된다는 거지. 660만 원이 숫자가 맞는 숫자인데 너희는 모르고 460만 원만 이렇게 해놨구나. 접대비라고 비용 계상해놨구나. 200만 원만큼을 더 추가해서 한도 시부인 받아야 돼 라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요. 한 가지 주의할 게 뭐? 여러분 이 200만 원을 가산하잖아. 그럼 비용 가산하니까 혹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 산입 접대비 뭐 200만 원 뭐 마이너스 유보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지 결론입니다. 결론.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Why? 왜냐하면 접대비 200만 원과 여러분 이거를 처분해서 현금으로 준 거하고 똑같이 우린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거거든. 판 거하고 똑같이 처리하려고 하는 거야. 판 건데 그걸 안 팔고 준 거하고 똑같이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분했을 때 처분이 200만 원, 비용 200만 원, 이익 200만 원 이게 동시에 누락된 걸로 보는 거야. 세법은. 접대비 200만 원, 비용 200만 원, 처분이 400만 원짜리를 처분했으면 20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길 거 아니야. 이 두 개가 동시에 누락된 거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두 개는 그냥 생략합니다. 생략. 이 두 개에 대한 세무조정. 이 두 개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접대비 해당에 가산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뭐 추가 세무조정 없이 그냥 이 장부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200만 원만 그냥 접대비 해당액에 가산해서 시부인하면 돼. 접대비 시부인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해봅시다. 이제 다 했네. 다 풀었네요. 여기 적었죠? 요렇게 회사는 요렇게 접대비 46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제조원가, 시가와의 차이 200만 원. 접대비 계상액에 200만 원을 추가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이 7천만 원이라고 했어. 요거 그때 풀어볼게요. 이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풀어볼게요. 옆 페이지. 옆 페이지가 멀리 있네. 여기 있네요. 몇 페이지? 33-1페이지 오세요. 우리는 스텝 2, 스텝 1, 스텝 2가 있는데 스텝 2는 여러분 우리가 뭐다? 한도 시부인에서 이게 한도는 7천만 원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핵심은 여기야. 스텝 1. 스텝 1이 뭐였는데? 야, 너 접대비라고 9,500만 원만큼 비용 계산했는데 손익계산서에 자격이 아예 없는 이런 애들 다 나와. 그리고 원래 660만 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거보다 적게 돼 있는 애가 있냐? 그러면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더 가산해야지. 어디에? 손익계산서상 접대비인 9,500만 원에 가산해 줘야 돼. 뭐 이런저런 사항들을 처리하는 게 직부인이에요. 한도 시부인 전 단계에서 파악하는 거지. 우리가 했던 거. 우리 지금 몇 페이지에서 보고 왔으니까 바로 적어버릴게요. 송금불산이 뭔데? 자, 직원명의 신용카드 사용분 직부인.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앞에 헷갈리게 해드렸던 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뭐였어요? 우리는 이거였지. 이 내용은 이거였어. 회사에 정당한 접대였다는 거야. 회사 법인이 하는 원래 정당한 접대 행위인데 모르고 실수로 법인 카드로 했어야 되는데 직원 명의 개인 신용카드로 했다는 거야. 알겠죠? 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만약에
지 마음대로 자기 친구하고 노는데 쓴 신용카드를 써놓고 몰래 슬쩍 집어넣었다. 이거는 조사에서 적발하면 당연히 요 밑에 있는 경우처럼 배당 아니로 상여겠지. 임직원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이거는 뭐였어? 이 400만 원은 뭐였어? 3만 원 초과 신용카드 사용분인데 확인해 봤더니 개인으로 쓴 거야. 직원 명의 개인. 너 왜 이거 썼냐 하니까 그때 착각해서 뭐 잘못했다는 거야. 개인 명의를 했다는 거야. 증빙 자체로는 인정하지만 증빙 있는 건 인정하지만 뭘로 본다고요? 비적격 증빙으로 간주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송금불사님 비적격 증빙에 관한 거니까 직부인 400만 원 기타 사유출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논다고 쓴 금액 200만 원 있었지. 송금불사님 대주주가 사용한 거니까 이거는 가공 접대비야. 가짜 접대비라고. 회사가 해야 될 그게 아니잖아. 찾았다 이거지 조사에서. 200만 원 배당 가져간 거야. 주주가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현금에서 200만 원 가져가서 쓴 걸로 본다고.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죠? 여기 직부인이 끝났습니다. 요 두 개 해서 직부인 끝. 이제 한도 C부인을 할 거야. 한도 C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1번 뭐야?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이 9,500만 원. 이거 뭐예요? 회사가 앞페이지 보세요. 여기 이거죠? 어딨어?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상이 9,500만 원. 여기에서 뭐 잘못 이 스텝 1 직부인 된 애들은 여기서 빼야겠지. 이미 전액이 부인됐잖아, 걔들은. 나와. 너희들은 나와.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어. 나와. 그죠? 적습니다. 자, 회사는 9,500만 원만큼을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계상했는데 여러분 여기 별표 쳐놨죠? 이어지는 거야. 요 봐. 별표하고 색칠해 있지. 보라색 별표 하나. 별표 하나 이 400만 원. 요 갖고 와. 이거야 이거. 마이너스 400만 원이 되는 거 이해되죠? 비용으로 9,500만 원 계상했는데 스텝 1에서 이 400만 원은 전액이 이미 다 비용 부인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도 C부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지. 맞죠? 마이너스 400만 원 제외하는 거야. 얘도 대주주가 쓴 거 200만 원. 별표 2개. 봐봐 얘도. 이미 위에서 전액 송금불산이 됐잖아. 그러니까 한도 C부인을 받을 자격도 없잖아. 넌 이미 빠졌구나. 전액 이미 비용 부인됐어. 마이너스 200만 원.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거 있다고 했어. 별표 3개가 있는데 이 별표 3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별표 3개 여기 있죠? 여기. 이게 뭔데? 우리는 세법상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제품을 직접 현물 접대했잖아. 현물 접대비를 평가하는 건 뭘로 해? 주의할 거 2개. 1번 맥스 시가 장부가. 시가고 장부가고 큰 금액.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00만 원짜리 원가 400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팔면 600만 원이잖아. 시가. 큰 금액으로 평가해. 600만 원으로 제 접대비를 넣었어야 돼.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접대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현실에서.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관련된 시가의 10%야. 시가의 10%죠. 판매가의 10%. 그 60만 원까지도 접대비로 본다는 거야. 회사가 이 부가가치세 예수금 60만 원은 잘 처리했어. 그죠? 어떻게 했어? 잘 처리했잖아. 회사가 이렇게 했다고 했었잖아. 이렇게. 밑에는 잘했잖아. 부가가치세 예수금 60만 원, 접대비 60만 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위에를 어때? 접대비 600만 원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400만 원만 넣었다는 거지. 그래서 200만 원만큼 추가하면 되지. 우리가 세법이 보는 접대비 금액은 660만 원이니까 회사는 460만 원만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200만 원을 해줘야 돼. 여러분 만약에 회사가 여기에 접대비라고 400만 원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대비 계상액에 더하기 260만 원을 해줘야 돼. 부가가치세 예수금도 접대비로 봐야 된다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에 회사가 부가가치세 예수금 60만 원 대변의 부채를 잡고 차변에 접대비가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판매 비용, 판관비 이런 걸로 해놨을 수 있거든.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준다고. 그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됐든 세법이 목적으로 하는 금액이 뭐야? 현물 접대비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고. 현물 접대한 그 제품의 시가, 장부가 둘 중에 큰 거 600만 원.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거 60만 원. 660만 원을 접대비로 해야 돼. 그 목표치에 맞춰주면 돼. 회사가 접대비를 400만 원만 만약에 계상했다면 어때? 260만 원만큼을 추가로 접대비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 접대비 계상액에 26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세무조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여기 적어둬야 돼. 여기 요렇게 별표 3개 접대비 계상액에 200만 원 더해주자라고. 이 경우 같은 경우 200만 원 더해주자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세무조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 200만 원. 200만 원은 접대비 해당액에 200만 원을 가산했지 지금. 오케이 됐습니다. 손익계산서에 9,500만 원이 접대비라고 회사가 올렸는데 직부인된 거 400만 원, 200만 원 제외 빼줘. 그리고 방금 현물 접대비 관련해서 200만 원만큼을 추가로 접대비로 봐줬지. 회사가 세법은 결국 9,100만 원이 뭐예요? 회사가 시부인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뭐? 회사의 장부의 뭐? 접대비 시부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야. 알겠죠? 무슨 의미하는 건지 알지? 오케이. 한도는 이 문제에서 7천만 원이라고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주셨어. 세무조정은 어떻게 나옵니까?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가 2,100만 원 맞지? 2,100만 원 뭐 기타 사외 유출. 자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무조정 3개 나왔어. 자 여긴 다 지우고 세무조정 3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직부인할 때 이거 송금불산입 400만 원 기타 사유출 밑에 하나 더 송금불산입 대주주가 사용한 가공접대비 200만 원 배당 그리고 마지막에 접대비 한도초가 2,100만 원 기타 사유출 요거 3개를 전부 다 송금불산입이니까 뭐예요? 39페이지 39페이지 가산조정 칸에 적고 오면 되겠다. 요거 적고 올게요. 교재 39페이지로 오세요. 자, 그죠? 가산조정, 송금불산입. 어때? 여기 3개 다 적혀있지. 직원명의 신용카드 사용분 직부인한 거 400만 원 기타 사유출. 대주주 사용 가공 접대비 200만 원 배당. 접대비 한도초가 2,100만 원 기타 사유출. 기타 사유출인 거 잊지 마세요. 접대비 한도초가는 기타 사유출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적고 왔죠? 답안 적는 것까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접대비 한도초가 산식은 제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실제로 숫자로 보면서 해야 돼. 다른 회차 기출을 보면 한도 계산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면서 연습을 여분이 여유가 되시는 분은 추가적으로 해주세요. 일단은 뭐에 일단 집중하자? 직부인하는 걸로 집중하자. 이 문제로 집중하자는 거. 이 문제로 일단 마스터하고 추가적으로 한도 실제로 계산하는 것까지 가보자라는 거야. 됐죠? 자, 여러분 시간 뭐 길어졌네요. 1시간 뭐 이제 10분이 넘게 20분 가까이 20분에 가까이 지고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이 부분 제가 여러분 아까 사과드렸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혼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뒤에 해드렸으니까 뒤에 정리한 그걸로 알겠죠? 법인이 정당하게 접대 행위를 한 건데 실수로 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를 실수했다. 이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경우를 잘못 설명했습니다. 자, 정정한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항 3번 접대비 항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길었죠? 자, 문제 3번에 나오는 항목들은 문제 2번에 나오는 항목들보다 하나하나가 좀 길긴 합니다. 그죠? 전체적인 숫자는 적어. 문제 2번에서는 항목이 10번까지 있었는데 문제 3번에서는 항목이 5번 혹은 6번 이 정도까지밖에 없거든요. 대신 문항 하나하나는 길어. 지금 이것처럼. 조금 더 어렵긴 해. 당연히 문제 3번이 문제 2번에 비해서는 어렵긴 해요. 뭐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해도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접대비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혹시 못하셔도 괜찮아요. 뭐 직부인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할 수 있잖아. 대표자가 썼다. 딱 봐도 여기 봐봐. 대주주가 업무하고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200만 원 썼대. 이것만 보고 세무조정 한 줄 적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쁜 놈. 송금불산입 가공접대비 200만 원. 네가 책임져야지. 대주주야. 배당. 요런 거 할 수 있잖아. 전체 그림은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는 거고 여러분은 괜찮아요. 접대비는 나는 전체 다 못하겠어.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뭐라고? 직부인 단계에서 제가 설명한 거 있죠.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인데 3만 원 이하는 괜찮아. 근데 3만 원 초과한 거를 간이영수증? 비적격 증빙이잖아. 그렇다면 3만 원 초과한 게 있다면 송금불산입 그 금액 기타 사유 유출 비적격 증빙이니까 이런 거 여러분 할 수 있다고요. 긴 틀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런 거 하나하나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합격해요. 알겠죠?
주제 자체를 다 버리지는 마세요. 알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었다가 문항 4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